약간 재밌는 질문인데 왜 영화에서 보면 반도체 핵심 칩을 받아가지고 막 라이벌 기업에서 생산을 하고 뭐 이런 에피소드 보고 가능하냐고 물어보지 않으세요? 아, 그걸 하려면 미리 체계적으로 훔쳐야 가능하지요. 가능한 얘기군요. 아, 할 수는 있죠. 현실적으로는 이제 그래서 이제 파운드리 회사들이 그 보안 유지가 중요하고 민감하군요. 예, 또 우리 또 훔쳐가서 뜯어보기도 하게 하면 안 되니까 이런 것들이 그 보안이 중요한 일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산업통상자원부의 소통 채널 산소통. 저는 이 프로그램의 진행을 맡고 있는 온라인 대변인 최효환입니다. AI 반도체도 또 아주 중요한 화두 중에 하나고 그 반도체 미래를 얘기하셨을 때도 또 AI 반도체에 관해서 얘기하셨는데요. 이번 전략에는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 개발에 또 많은 돈을 투자할 예정입니다. 이 시장 선점해야 되는 이유는 너무 당연해 보이기도 해요. AI가.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은 우리 AI 반도체가 어떻게 보면 CPU, GPU 이런 쪽은 아키텍처를 제공하는 회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ARM도 있고 그리고 삼성도 이제 GPU를 자기가 좀 하려고 하다가 좀 많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다시 AMD랑도 얼라이언스를 맺고 그러는데 어쨌든 결국 이제 한국이 집중해야 될 거는 NPU인 것 같아요. 뉴럴 프로세싱 어쨌든 유닛인 것 같고 그래서 우리나라는 뭐 삼성, 뭐 빅스비도 그렇지만 이미 스마트폰에서 많은 AI 그런 프로세서를 많이 쓰고 있어요. 그런 모바일에서 많은 빅데이터에서 경험들을 뭐 미래차든 자율주행이든 아니면 다양한 디바이스로 확장성이 좋기 때문에 특히 우리가 앞으로 잘할 수 있고 차별화할 수 있는 부분이 NPU AI 쪽이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좀 인재 육성과 개발 집중은 되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 전기차와 반도체는 뭐 뗄래야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K반도체 개발에 어떤 게 가장 전기차 시대의 K반도체 개발에 있어서 좀 필요한 거라고 보시나요? 최근에 이제 갈륨 나이트라이드라는 그런 반도체도 있는데 그게 보면 현대차 그룹이 특히 최근에 아이오닉 5 이런 제품을 보면 V2L이라는 걸 강조를 합니다. 사실은 뭐 자율주행, 뭐 전기차 이것도 중요하지만 자동차에서 모든 걸 다 할 거거든요. 앞으로. 그러면 이제 양방향 충전을 통해서 전력을 효율적으로 급속으로 충전하거나 이런 게 필요한데 그런 데는 또 갈륨 나이트라이드 같은 그런 솔루션이 되게 좋고요. 그리고 라이다를 아직 뭐 테슬라는 안 쓰지만 많은 기업들이 이제 어쨌든 라이다를 통해서 자율주행 훈련하고 할 때 라이다도 가장 큰 단점 중에 하나가 전력 소모가 무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세대 GAN을 쓰면 그런 게 많이 해소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두 가지 차세대 전력 반도체를 좀 육성을 한다면 지금 시장이 이제 커가는 과정이고 단순한 전기차에서 정말 뭐 자율주행과 또 V2L과 같은 새로운 색깔로 완성차 산업이 변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잘 육성하고 장려하는 게 더 필요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국민들도 이런 뉴스 참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반도체 품귀 현상이 좀 엄청 심하다. 뭐 제품을 만들지를 못하고 있다라는 얘기도 있는데요. 노 센터장님, 왜 이렇게 품귀 현상이 계속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째는 이제 작년에 완성차 수요가 되게 안 좋았어요. 그런데 반면에 서버랑 PC 같은 경우에는 또 코로나 수혜 산업이었거든요. 그래서 주요 파운드리 회사들이 이제 자동차용 MCU를 좀 IT 기기 쪽으로 많이 할당을 하면서 기본적으로는 이제 예측을 좀 잘못한 측면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상하게도 올해는 뭐 각종 재해가 많은 것 같아요. 정전 사고도 있었고 텍사스에 뭐 추위 때문에 그리고 르네사스 같은 경우에는 화재에 지진에 그런 피해를 입었고 또 자동차 반도체를 또 전문적으로 MCU를 만드는 대만의 또 파운드리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뭐 1월 말에는 특히 신추 쪽에서 정전 사태가 있었고요. 사실은 재해와 그다음에 예측의 어떻게 보면 실수가 최근에 극심한 자동차 특히 MCU 쪽에 공급난을 좀 많이 좀 심화시킨 것 같습니다. 뭐 앞에도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지만 그래도 이거를 정부가 조금 더 도와주면 진짜 기업들이 더 잘할 수 있겠다. 일단 정부가 뭐 직접적인 지원도 있죠. 뭐 세제 혜택이라든지 또 뭐 과제를 지원한다든지 혜택이 있는데 저는 제일 중요한 것은 정부의 롤은 그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사업을 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 그리고 이제 그 환경 중에 중요한 게 저는 이제 인력 양성이다. 그래서 인력 양성에 대한 계획을 이번에 더 과감하게 좀 세워서 이게 꾸준히 가야 된다. 이 정권이 바뀌면서 이것들이 흐트러져요. 그래서 이 반도체라는 것은 하나의 그
우리 중심 산업의 하나로 이렇게 선정을 하면은 인력은 저는 이제 파이프라인이라고 그러죠. 하루아침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근데 파이프라인은 계속 채워 넣어야 돼요. 그래야 어느 순간에 이제 나오면 계속 나오거든요. 중간에 이게 흐트러져 버리면은 단절이 뭐 또 4, 5년 생기죠. 그래서 인력 양성. 그다음에 두 번째는 기초 연구 지원입니다. 기초 연구 지원은 필요하면 산업체에 줄 수도 있지만은 더 중요한 거는 우리 대학교, 특히 대학교, 대학원, 연구실에 좀 꾸준히 하면 거기서 사람이 또 형성이 돼요. 네, 그래서 이게 잘 되면은 이제 이게 뭐 대기 보러 와서 이렇게 기여할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연구실에서 좋은 아이들이 나오면 그걸로 또 벤처가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밸류가 생기는 패블리스들이 새로운 벤처는 이 연구실에서 기술 창업으로 좀 많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죠. 반도체는 이제 그 제조하는 사람 또 어떻게 봤을 때는 그 제조를 위한 도면을 설계하는 사람 순수 반도체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이 설계와 관련된 쪽은 보면은 뭐냐면은 첫 번째 아이디어부터가 중요합니다. 무슨 반도체가 필요하지? 그럼 어차피 그건 요구 사항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네. 어쩌면은 자동차 쪽에 해당되는 사람이 자동차에 이러이러한 기능의 반도체가 들어갔으면 좋겠다. 소프트웨어 인력이 게임 회사보다는 그래도 반도체 회사에 들어가면 나의 직업 수명이 좀 더 길어진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저는 뭐냐면은 반도체를 위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것들이 곧 뭐냐면은 반도체 전체 생태계를 넓혀가는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뭐냐면 우리나라는 반도체 진정한 강국이 저는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활용 점정이란 말이 있습니다. 모든 일엔 멋진 마무리를 찍어주는 마침표가 필요하다는 거겠죠. 하지만 산업부 정책에는 활용 점정의 마침표보단 산업 현장과 사람 그리고 정책을 이어주는 이음표가 필요할 겁니다. 오늘 이 세 분이 그런 역할을 해주시고 있고 해주실 겁니다. 대한민국 산업통상 전문 방송 산소통.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칩니다. 저는 온라인 대변인 최효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